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그 중에서도 부분과 전체 코너를 맡고 있는 서성교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한반도 관련된 외교 전략 또 군사 안보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분을 조각을 맞춰야지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전체 속에서 부분을 파악해야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부분과 전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공유를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시한을 두고 북한에서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정찰과 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연말 연시에 한반도 위기론이 다시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권동섭 선생님, 예비역 공군 대령이시고 전술항공통제본부장을 지내셔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벌이고 있는 정찰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과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일반 국민들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못하지만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간단하게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북한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됐겠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종의 도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응해서 미국 측에서 중요한 정찰기라든지 통신 장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정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중요한 것들이 U2라는 정찰기를 통해서 북한 원산 순안 지역까지의 그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정찰기로 실시간에 모든 자료를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실시간에 지상 정보본부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런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RC-135 원래 이 비행기는 수송기로 이렇게 만든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를 개조를 해서 각종 통신 내지는 지상에서 각종 전자파를 식별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일본에 전개가 되었다가 필요시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EAC라는 순수한 영상 전파를 수집해서 그들의 각종 전자파 내지는 통화 내용을 감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행기를 가지고 북한 현역의 각종 이 활동을 감시 내지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연말을 시한을 두고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셈법을 요구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결국은 그게 단거리 미사일은 아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ICBM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ICBM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지를 이 세 가지 정찰, 첩보, 위성을 띄워가지고 아무래도 북한 전역을 샅샅이 정찰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력이 아무래도 그 리벳 조인트 RC-135W 이 통신 감청 정찰기가 미사일 발사 전에 여러 가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착해가지고 또 탄두를 발사하게 되면 탄두를 추적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비행기인 것 같아요. 탑승 인원이 한 3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그 30여 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30명이 이제 각종 통신 감청 장비라든지 또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각 파트별로 이렇게 맡고 있고 그 장비를 통해서 이제 수집하는 장비를 종합해 가지고 이제 또 분석해서
일종의 정보로서 만들어내는 건 지상에서 물론 하겠지만 비행기에서 그 장비를 작동시키고 그 장비를 주파수대로 확인해서 이렇게 전자파를 잡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탑승을 해야 되고 이게 또 24시간 그 작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이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그 RC-135W는 미국 정찰기죠, 그죠? 미국 우리 한국 뭐 공군이나 한국인들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거기서 파악된 정보라든지 첩보라든지 수집된 정보들이 우리 한국 공군이나 한국 뭐 국군과 이렇게 정보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군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100%다 공유하는 건 아니고 예. 필요시에 약 한 20-30% 정도만 이렇게 릴리스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이 장비를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리벳 조인트는 약 한 10,000m네요. 한 3만 피트 이상에서 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또 그 감시 또 정찰하는 범위도 굉장히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EHC 예. 이 지상 작전 관제기인데 이거는 조금 뭐 고고도 영상 탐지기가 돼 있지만은 그 거리 탐지가 한 250km라고 아주 적지만은 굉장히 미세하게 세밀하게 정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C도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8C는 초기에는 그 순수한 전자파만 감시하는 항공기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장비까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리벳 조인트나 EAC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예. 대신에 이제 더 정밀한 분야에 있어서는 EAC 더 정밀한 그 감시 내지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EH 항공기는 RC-135 리벳 조인트보다도 항공기가 규모가 더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대의 지금 정찰기가 12월 21일, 22일, 23일, 3일간 한반도에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감시 정찰하고 있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발사할 수 있는 뭐 ICBM이라든지 또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이라든지 그런 것들 발사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고 의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무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이제 미국 고도의 고성능의 정찰기가 뜨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이 정찰기가 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차적으로는 이제 이 통신이나 전파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를 할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비화 장비를 이용해서 예. 이 외부로 이 전파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장비를 예. 이용해서 자기를 통화를 한다든지 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제가 좀 뭐 과문하지만은 미국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 이런 거는 한 대 가격이 한 얼마나 할까요? 글쎄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자체가 예. 탑재하는 장비에 따라서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수송기로 원래 개발됐던 항공기지만 그 탑재되는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장비의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뭐 공군에서도 글로벌 호크를 4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예. 한 대가 최근에 우리 돌아서 한국에서 이제 연습 뭐 작전 비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인 정찰기로서
이 크기가 좀 일반적인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다도 몇십 배 정도의 그 큰 무인 비행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이 직접적인 컨트롤을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전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인이라는 그 장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 그 수송기나 정찰기보다도 오래 있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8에서 한 42시간 동안 작전 비행을 하고 있다니까 뭐 하루 반에서 한 이틀만 할 수 있는 상당히 긴 시간을 작전 비행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전 반경도 보니까 한 3,000km니까 우리 한반도가 한 전체 2,000km라고 보면 한반도 넘어서 뭐 만주라든지 또 서해 지역, 동해 지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마 취약지역이 있는 쪽으로는 많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고고도 이제 무인 정찰기인데 이 무인 정찰기를 통제하거나 좀 운용하거나 이렇게 하려 그러면 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상에서? 당연하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훈련을 통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만약에 앞으로 향후 더 뭐 세대를 구입해가지고 한 4대 정도 보유하게 되면 우리 공군 자체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능력이 굉장히 향상된다고 봐야 되겠죠? 상승된다고 봐야죠. 대신에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 이외에 다른 장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자체에만 가지고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군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전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권동수 선생님 계실 때는 뭐 한미연합사나 또는 그 전술항공통제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와 뭐 연합 합동 훈련 이런 거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았지 않습니까? 네, 잘 맞았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야기 들리는 걸 보면은 미국과 이 한국 간의 뭐 한미 합동 훈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한국군과 정보를 100%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정권 하에서 미군 측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정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국 공군하고 같이 공유를 했을 때 과연 이 내용이 외부로 특히 적국에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일부 새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군 측에서도 우려를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최고의 군사 대국이고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 한반도 안보 앞으로 미래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 특수부대가 요인 생포와 또 요인 구출을 위한 합동 훈련을 했고 이 합동 훈련했던 사진과 영상이 미국 국방부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뭐 예전 같으면은 특별한 뉴스가 아닌데 그죠? 뭐 특전사령부 한국과 미군이 합동 훈련하는 것은 1년에 뭐 몇 차례 있고 굉장히 또 큰 훈련들도 1년에 4차례씩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게 뉴스가 나온다는 게 우리 한미 간의 조금 그런 군사적 협력과 협조의 어려움, 미비점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훈련이 뉴스화되는 것은 최근에 북미 간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 북한에 주는 경고의 의미가 상당하다고 경고의 의미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최근 한 3,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미 합동 훈련에 계획되어 있던 훈련들이 많이 취소됐다든지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군들하고 연하는 합동
작전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실제 필요시에 저희가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술항공통제본부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뭐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였죠? 뭐 이 군 보안 비밀이지만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 상공에서 움직이는 모든 항공 전력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부대입니다. 예. 이 부대는 전시에는 미군하고 같이 한반도 내에서의 모든 영공 방위 내지는 항공 작전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한국과 미국 한반도 정찰 또 대북 감시 강화에 대해서 우리 권동석 전 예비역 공군 대령님 전술항공통제본부장님을 지내셨는데 자세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런 한반도 안보 관련된 이야기 많이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